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과 호주의 K9 계약은 단순히 1조 원대의 무기 수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이 앞으로 차세대 게임 체인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즉 한국이 호주와의 협상을 통해 군사 민간에서 핵심 원료로 떠오르고 있는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K9 하이브리드 자주포, 한국형 전투기 KF-21의 5세대 전환 등 군사력 증진과 궁극적으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한국은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K9의 호주 수출을 확정하였습니다. K9 자주포의 7번째 해외 수출이자 주요 무기 체계의 선두국인 파이브아이즈에 무기를 수출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K9 자주포를 구매한 국가들도 올해 추가 구매 계약을 맺는 등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로, 이전에 K9을 구매했던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크게 만족감을 내비치면서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K9 매력의 에스토니아는 올해 6문을 도입하고 핀란드는 올해 5문, 내년에 5문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K9 자주포가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 러브콜이 빗발치는 이유는 단연 뛰어난 기술력 덕분입니다.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 쌓인 설원, 정글과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요. K9은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시속 67km로 달리며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40km로 독일의 펜저하우비치 2000과 함께 40km 넘게 날아가는 유일한 자주포이지만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독일 펜저하우비치 2000에 비해 가격도 40억 원대로 미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실전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이죠. 호주 매체인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도입해 호주 육군의 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 반응도 결국 때가 되었다며 크게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호주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내 친구들이 진짜 눈부신 화력을 갖게 되어 기쁘다. 모리슨 정부 일 잘하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아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국방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북한은 무기 경쟁을 중단하자고 말하며 평화협정에 들어가게 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는 강력한 힘을 동반하는 것이다. 호주는 정말 진취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요한 경제대국이자 진정한 강국이며 그들과의 동맹은 단결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주 좋은 소식. 위대한 동맹 대한민국보다 더 강력한 군대는 없다. 맞아, 그들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K9의 무기 수출 계약과 더불어 한국과 호주는 전방위적인 방위방산 물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광물 강국인 호주의 핵심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국 호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는데, 이로써 대중국 견제의 초석인 군사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히토류, 니켈, 리튬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니켈과 리튬, 코발트의 매장량은 각각 세계 2위 규모로 평가되고 있고, 망간은 세계 4위, 히토류는 세계 6위 규모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죠. 특히 호주와의 광물 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엇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되는 큰 수확을 얻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에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며 중국의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와 핵심 광물이 있다. 이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변화하고 호주와 우리가 공급망 불안 시대에 안정적으로 상호 대비할 필요가 있어 만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신자원 전쟁 중으로 한국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원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포스코가 호주로부터 인수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모에르토 리튬 연모는 당시 3,10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매장된 리튬 추정량이 기존 추정을 훨씬 웃돌아 현재 누적 매출 추정치는 103조 원, 기존 대비 300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연모에 더해 호주 필바라사에 지분을 투자해 앞으로 연간 32만 톤의 리튬 강석을 안전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전 세계 가장 큰 위협이 된 중국은 광물 자원을 활용해 자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쌍놈 시기들. 특히 IT와 석유와 의학,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광물인 히토류를 전략 무기화할 예정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여 산업 역량에 타격을 줄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장난질 치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지난 요소수 사태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히토류 공급망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네오디뮴 연구자석의 8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소수는 시작일 뿐 또 언제 중국이 다른 광물 가지고 협박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죠. 히토류는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 산업에 폭넓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연구자석의 핵심 원료로서 그 수요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70%를 장악하고 있어 이에 미국, EU 등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히토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명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오디뮴 연구 자석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연구 자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번 한국 호주 양해각서를 통해 호주의 히토류 생산 업체인 ASM이 핵심 광물인 히토류 관련 광산 개발 및 국내 도입과 활용에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더부광산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히토류 생산물에 대한 국내 도입, 한국 내 히토자석 원료 및 소재금속 생산 시 비축과 연계 방안 등을 상호 협력해 앞으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니켈, 리튬과 같은 배터리 핵심 원료와 히토류의 공급망이 안정화됨에 따라 추후 한국의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구사력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의 동력체계가 내연기관 엔진이 아닌 전기추진 배터리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고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의 5세대로의 성능 개량 계획에 필요한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디펜스는 올해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 아덱스 2021에서 궤도 차량용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를 선보였는데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는 배터리나 수소연료의 전기 에너지로 고출력 모터를 작동시켜 장갑차, 전차 등 궤도 차량을 기동시키는 차세대 동력 장치입니다. 내연기관만 썼을 때보다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고 저소음 주행으로 생존성을 높일 수 있죠.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레이저 무기 등 고에너지 임무장비 운용 효율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최근 국내 최초로 전기기계식 변속기 등 궤도 차량용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올 연말부터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를 시작합니다. 특히 전기 추진 장치는 제어를 정교하게 할 수 있어서 차세대 무인 차량에 유리한데요.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미국도 무기 무인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세계 추세가 전기 배터리가 탑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9뿐만 아니라 한국의 명품 전차인 K2 역시 K3로의 성능 개량을 통해 기존 동력 계통에서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으로 포방구라고 불릴 만큼 화력 강국인 한국의 우수한 야포 기술력에 현재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력을 더한다면 앞으로 세계 군사 패권을 뒤흔들 차세대 무기 체계를 한국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우냐? 또한 한국은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블록 진화 단계에서 완전한 스텔스 기로의 전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 3로의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 등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성능을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 운영 유지에 있어 히토류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료입니다. 지난 2013년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이트리움과 터뷴 등이 포함된 히토류가 무려 920파운드, 417kg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 국방부는 2016년 보고서에서 제트 엔진 코팅, 미사일 유도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인공위성, 통신 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 무기에 히토류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 한국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자료를 봐도 이트리움과 터뷴 등이 스텔스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에어포스 매거진에 따르면 F-22의 방향탄은 히토류로 구성된 연구자석으로 만들어진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고 하며 이트리움과 터뷴은 레이저 타겟팅, 장갑 차량, 프레데터 드론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중국이 요소수로 되도 않는 위협에 나서자 한국은 앞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과의 손절은 물론 중국에 더 큰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마치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을 중단하니 오히려 역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전력난에 시달린 것과 같은 중국 시진핑의 자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냐고. 최근 호주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1대1로 프로젝트 무산, 중국 비테크 기업 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심지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시 미국과 함께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반중 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밝혔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성명에 따르면 양국 공통의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국제법, 규칙이 공동의 도전들에 대한 협력을 이끌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여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보장을 구현한다고 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이 성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의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호주에게 있어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 반중 파트너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택이죠.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 중국을 지지하는 한국인은 1.1%에 불과해 중국도 크게 놀랐다고 하였는데요.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 1.1%나 된다니.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던데 중국 놈들은 중간도 못 가니 그냥 서대만이라 부르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